말년이 외롭지 않은 사람들의 공통점. 일부. 외로움은 나이가 아니라 준비의 차이입니다. 해질 무렵이 되면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해지는 분들 계십니다. 낮에는 괜찮다가도 저녁 밥상에 마주 앉을 사람이 없으면 괜히 TV 소리만 키우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똑같이 나이를 먹어도 어떤 사람은 말년이 평온하고 어떤 사람은 유난히 외롭습니다. 돈이 많아서일까요? 자식이 잘 돼서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수없이 본 결과 말년이 외롭지 않은 사람들에겐 아주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 기다리지 않는 사람. 외로운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기다립니다. 전화 오기를 기다리고, 자식이 먼저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누가 먼저 말 걸어주기를 기다립니다. 기다림이 길어지면 섭섭함이 쌓입니다. 섭섭함이 쌓이면 사람이 점점 움츠러듭니다. 반대로 말년이 외롭지 않은 사람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먼저 전화를 합니다. 먼저 안부를 묻습니다. 먼저 밥 한번 먹자고 합니다. 내가 먼저 하면 자존심 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관계는 멀어집니다. 말년이 편한 사람들은 자존심보다 관계를 택합니다. 그들은 압니다. 관계는 가만히 있으면 줄어들고 움직이면 살아난다는 걸. 2. 작은 약속을 자주 만드는 사람. 외로운 노년은 거창한 일이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다음에 보자가 계속 미뤄지기 때문에 생깁니다. 말년이 외롭지 않은 사람들은 큰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대신 작은 약속을 자주 만듭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시장 같이 가자. 다음 주엔 동네 공원 한 바퀴 돌자. 한 달에 한 번은 얼굴 보자.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끊어지지 않습니다. 외로움은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다음이 없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다음이 있는 사람은 오늘이 조금 심심해도 버팁니다. 왜냐하면 곧 만날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3. 취미가 사람을 대신한다. 사람이 늘 곁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자식도 바쁘고 이웃도 각자 사정이 있습니다. 말년이 외롭지 않은 사람들은 취미를 사람처럼 대합니다. 화분에 물을 주고 동네 도서관에 가고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습니다. 그 자리가 그들의 약속입니다. 취미는 말을 안 하지만 하루를 채워줍니다. 손이 움직이면 마음도 덜 허전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생각은 자꾸 과거로 갑니다. 그때 내가, 왜 나는? 이 생각이 길어지면 외로움은 후회로 변합니다. 그래서 말년이 편한 사람들은 손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움직입니다. 천천히라도. 4. 자식에게 기대를 덜 건 사람. 이 이야기는 조금 직설적입니다. 자식은 자식 인생을 삽니다. 내가 키웠다고 내 노후를 책임져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물론 효도하면 좋죠. 하지만 기대가 크면 섭섭함도 큽니다. 말년이 외롭지 않은 사람들은 자식에게 고마워는 하지만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바쁘면 오지 마라. 네가 잘 사는 게 효도다. 이 말이 진짜일 때 관계는 오히려 가까워집니다. 자식도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옵니다. 기대가 줄어들면 섭섭함도 줄어듭니다. 섭섭함이 줄어들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결국 외로움은 사람 수가 아니라 기대의 무게에서 시작됩니다. 5. 자기 이야기를 줄이는 사람. 이건 조금 아픈 이야기입니다. 외로운 사람일수록 자기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옛날 얘기, 고생한 얘기, 억울한 얘기.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 인생 쉽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듣는 사람은 처음엔 공감해도 계속되면 멀어집니다. 말년이 편한 사람들은 자기 얘기를 줄이고 상대 얘기를 묻습니다. 요즘은 어때? 힘든 건 없니? 신기하게도 사람은 자기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 곁에 남습니다. 말을 줄이면 사람이 남습니다. 이게 말년이 덜 외로운 사람들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오늘의 정리. 말년이 외롭지 않은 사람들은 기다리지 않는다. 작은 약속을 자주 만든다. 취미로 하루를 채운다. 자식에게 기대를 줄인다. 자기 이야기를 줄인다. 특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5가지를 미리 준비한 사람은 저녁이 덜 허전합니다. 외로움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조금씩 쌓여서 찾아옵니다. 그래서 준비도 조금씩 해야 합니다. 2부. 혼자 있어도 편안한 사람들의 비밀. 사람이 옆에 없다고 다 외로운 건 아닙니다. 혼자 밥을 먹어도 편안한 사람이 있고 여럿이 있어도 쓸쓸한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외로움은 사람 수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 상태의 문제입니다. 오늘은 혼자 있어도 편안한 사람들이 진짜 비밀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버티려고 합니다. TV를 틀고 라디오를 크게 켜고 휴대폰을 쉴 새 없이 넘깁니다. 조용해지면 생각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늙었구나. 이제 앞으로 뭐가 남았지? 이 생각이 무섭습니다. 그런데 말년이 편안한 사람은 그 조용함을 피하지 않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차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습니다. 밥 짓는 냄새를 맡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공백으로 두지 않고 휴식으로 바꿉니다. 외로운 사람은 혼자를 비어 있음이라 느끼고 편안한 사람은 혼자를 채워진 시간이라 느낍니다. 차이는 해석입니다. 2. 과거를 붙잡지 않는다. 나이가 들수록 과거가 선명해집니다. 젊은 날의 선택, 못한 말, 돌아가신 사람의 얼굴. 외로운 사람은 그 장면에 오래 머뭅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참았더라면. 과거는 바뀌지 않는데 마음은 계속 거기에 묶입니다. 하지만 말년이 편한 사람은 과거를 추억으로 두지 현재로 끌고 오지 않습니다. 그땐 그랬지. 딱 거기까지입니다. 지금 밥이 타고 있는데 어제 생각만 하면 오늘은 더 불편해집니다. 말년이 외롭지 않은 사람은 과거를 정리해둔 사람입니다. 마치 오래된 옷을 깨끗이 접어 서랍에 넣어두듯이 필요할 때 꺼내보되 늘 입고 살지는 않습니다. 3. 혼잣말을 부정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은 남이 하는 말보다 자기 자신이 하는 말을 더 많이 듣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어. 이 나이에 뭘 하겠어? 다 끝났지 뭐. 이 말을 가장 많이 듣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말년이 편안한 사람은 혼잣말이 다릅니다. 그래도 오늘은 날씨가 좋네. 이 정도면 잘 살았지. 아직 할 수 있는 게 있지. 대단한 긍정이 아닙니다. 하지만 방향이 다릅니다. 자기 자신을 끝난 사람으로 취급하면 마음이 먼저 문을 닫습니다. 반대로 아직 살아있는 사람으로 대하면 하루가 조금은 달라집니다. 외로움은 환경보다 자기 말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비교를 끊는다. 요즘은 비교가 참 쉽습니다. 동네 누구는 아들이 해외에 있다더라. 누구는 아파트를 샀다더라. 누구는 매주 여행을 간다더라.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내 삶이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말년이 편안한 사람은 비교를 빨리 끊습니다. 그 집은 그 집 사정이고 나는 내 길이 있지. 이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한 문장이 마음을 살립니다. 비교는 늘 위를 향합니다. 그래서 끝이 없습니다. 외로운 사람은 남의 삶을 자꾸 들여다보고 편안한 사람은 자기 발밑을 봅니다. 오늘 밥은 잘 먹었는지, 몸은 괜찮은지, 햇볕은 쬐었는지. 비교를 끊는 순간 마음이 한 칸 넓어집니다. 5. 하루를 의식적으로 마무리한다. 외로운 밤은 갑자기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루를 흐릿하게 보내면 밤이 더 길어집니다. 말년이 편안한 사람은 하루를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잠들기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게 고마웠다. 이건 조금 아쉬웠다. 내일은 이걸 해보자. 짧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정리합니다. 정리되지 않은 하루는 마음에 남아 밤을 어지럽힙니다. 정리된 하루는 잠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혼자 사는 사람일수록 이 습관이 중요합니다. 하루를 스스로 인정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6.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뿌리는 한 가지입니다.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 외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미 지나간 사람처럼 대합니다. 편안한 사람은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처럼 대합니다. 좋은 그릇에 밥을 담고 옷을 깔끔히 입고 혼자여도 식탁을 차립니다. 누가 본다고? 그 말이 습관이 되면 점점 삶이 흐려집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나는 내가 봅니다. 그 차이가 말년의 분위기를 바꿉니다. 오늘의 정리. 혼자 있어도 편안한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피하지 않는다. 과거에 오래 머물지 않는다. 혼잣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 비교를 빨리 끊는다. 하루를 정리하며 마무리한다. 스스로를 살아있는 사람처럼 대한다. 외로움은 피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주보되 끌려가지 않는 것. 그게 말년이 덜 외로운 사람들의 힘입니다. 3부. 사람이 떠나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의 태도. 살다 보면 사람이 떠납니다. 먼저 떠나는 배우자도 있고 멀어지는 친구도 있고 바빠서 뜸해지는 자식도 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삶이 무너진 것처럼 주저앉고 어떤 사람은 눈물은 흘리되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차이는 뭘까요? 정이 없어서일까요? 마음이 차가워서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사랑했던 사람일수록 준비를 해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사람이 떠나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의 태도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모든 걸 한 사람에게 걸지 않는다. 젊을 때는 한 사람에게 인생을 겁니다. 배우자, 자식 혹은 단 하나뿐인 친구. 그 사람이 전부가 됩니다. 문제는 그 전부가 어느 날 비게 될 때입니다. 외로운 말년을 맞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삶의 무게를 한 사람에게 다 걸어두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떠나면 자기 존재도 같이 흔들립니다. 반대로 말년이 덜 외로운 사람은 삶을 여러 갈래로 나눠듭니다. 가족도 있고 이웃도 있고 취미 모임도 있고 혼자만의 시간도 있습니다. 마치 밧줄을 한 기둥에만 묶지 않고 여러 기둥에 나눠 묶어둔 것처럼. 그래서 하나가 끊어져도 전부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되 전부를 걸지는 않는 것. 이게 차이입니다. 2. 떠남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우리는 떠남을 배신처럼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왜 나를 두고? 왜 이렇게 갑자기? 하지만 말년이 단단한 사람은 이걸 압니다. 사람은 잠시 머물다 가는 존재라는 걸, 함께한 시간은 선물이고 영원한 약속은 아니라는 걸. 그래서 떠남이 오면 아프지만 억지로 붙잡지는 않습니다. 붙잡을수록 더 아프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떠나는 사람을 미워하면 남는 건 분노뿐입니다. 그 대신 고마웠다로 정리하는 사람은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지 않습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태도가 말년을 지탱합니다. 3. 슬픔을 숨기지 않는다. 단단한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 우는 사람입니다. 배우자가 떠났을 때 친구를 보내고 돌아오는 길에 혼자 방에 앉아 조용히 눈물을 흘립니다. 억지로 참고 괜찮은 척하지 않습니다. 슬픔을 안으로 밀어 넣으면 그게 썩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유 없이 화가 되고 짜증이 됩니다. 말년이 덜 외로운 사람은 슬픔을 인정합니다. 그래, 내가 많이 의지했구나. 그만큼 소중했구나. 이 말 한마디가 마음을 숨쉬게 합니다. 울어야 마음이 비워집니다. 비워야 새로운 것이 들어옵니다. 4. 관계를 정리할 줄 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 관계가 복잡해지기도 합니다. 괜히 불편한 사람, 만나면 기운 빠지는 사람, 늘 불만만 쏟아내는 사람. 외로운 게 무서워? 그 관계를 억지로 붙잡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말년이 평온한 사람은 관계를 정리할 줄 압니다. 이 사람은 여기까지구나. 미련 없이 조용히 거리를 둡니다. 모든 사람과 오래 가야 한다는 생각이 오히려 자신을 더 외롭게 만듭니다. 관계도 계절이 있습니다. 봄에 만난 사람이 겨울까지 함께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떠나야 할 사람은 떠나고 남을 사람은 남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순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5. 자기 삶의 중심을 지킨다. 사람이 떠나면 공백이 생깁니다. 그 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급히 채우려 하면 더 흔들립니다. 말년이 단단한 사람은 공백을 바로 채우려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자기 중심을 다시 잡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이불을 정리하고 같은 시간에 밥을 먹고 산책을 합니다. 작은 일상이 무너진 마음을 붙들어 줍니다. 거창한 위로보다 규칙적인 하루가 더 큰 힘이 됩니다. 사람은 떠나도 생활은 남습니다. 그 생활을 놓지 않는 사람은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6. 새로운 인연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새 친구냐? 하지만 말년이 외롭지 않은 사람은 새로운 인연을 막지 않습니다. 동네 모임에 나가보고 취미 수업을 들어보고 먼저 말을 걸어봅니다. 어색합니다. 처음엔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 어색함을 넘지 않으면 관계는 다시 시작되지 않습니다. 새 인연은 젊을 때처럼 뜨겁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신 잔잔하고 오래 갑니다. 말년의 관계는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깊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안부를 묻고 가끔 웃을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오늘의 정리. 사람이 떠나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은 삶을 한 사람에게 다 걸지 않는다. 떠남을 자연의 일부로 받아들인다. 슬픔을 억지로 참지 않는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한다. 일상을 붙들고 중심을 지킨다. 새로운 인연을 막지 않는다. 말년은 사람이 줄어드는 시기가 아니라 관계가 정리되는 시기입니다. 비워질 건 비워지고 남을 건 남습니다. 그 과정을 억지로 막지 않는 사람은 외로움에 잠식되지 않습니다. 4부. 돈보다 중요한 노년의 안전장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돈만 있으면 외롭지 않다. 노후는 결국 통장 잔고다. 맞는 말 같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돈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하지만 돈이 많다고 외롭지 않은 건 아닙니다. 제가 지켜본 바로는 말년이 편안한 사람들에게는 돈 말고도 안전장치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통장에 숫자가 있어도 마음은 늘 흔들립니다. 오늘은 그 안전장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생활비보다 중요한 건 고정된 리듬이다. 노년의 가장 큰 적은 가난이 아니라 무질서입니다.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는지, 밥은 언제 먹는지, 하루에 무엇을 하는지, 이 리듬이 무너지면 마음이 먼저 흔들립니다. 말년이 안정된 사람은 돈이 많지 않아도 생활의 리듬이 일정합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같은 컵에 물을 따르고 신문을 펼칩니다. 이 단순한 반복이 마음을 붙잡아 줍니다. 반대로 오늘은 늦게 자고 내일은 대충 먹고 모레는 하루 종일 누워 있으면 마음이 더 허전해집니다. 돈은 숫자지만 리듬은 버팀목입니다. 이 버팀목이 있는 사람은 외로움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2. 돈을 쓸 줄 안다. 아끼는 건 미덕입니다. 하지만 지나친 절약은 삶을 마르게 합니다. 말년이 평온한 사람은 자기를 위해 돈을 씁니다. 비싼 게 아니라 의미 있는 곳에 씁니다. 따뜻한 외투 하나, 좋은 신발 한 켤레, 편한 의자 하나. 이 나이에 뭘? 이 말을 줄이는 사람이 덜 외롭습니다. 자기를 아끼지 않는 사람은 남도 오래 곁에 두지 못합니다. 돈은 쌓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을 단단히 하는 데 써야 합니다. 특히 말년에는 내가 나를 대접하는 법이 중요합니다. 3. 빚이 아니라 마음의 짐을 줄인다. 돈의 문제는 숫자보다 감정입니다. 누군가에게 큰 기대를 걸어두고 있다면 그것도 빚입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키웠는데, 내가 얼마나 했는데, 이 말은 보이지 않는 청구서입니다. 그 청구서를 계속 들고 있으면 관계는 무거워집니다. 말년이 외롭지 않은 사람은 정산을 빨리 합니다. 여기까지다. 내가 할 만큼 했다. 그리고 내려놓습니다. 마음의 빚을 정리하지 않으면 사람이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외로움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무거워서 생길 때가 많습니다. 4.
작은 수입이라도 끊지 않는다. 이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큰 돈이 아니라도 스스로 벌어보는 경험은 자존감을 살립니다. 텃밭에서 채소를 키워 나눠주거나 작은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손재주로 만든 걸 판매하거나 액수가 크지 않아도 내가 아직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마음을 지탱합니다. 완전히 의존하게 되는 순간 사람은 위축됩니다. 말년이 단단한 사람은 완전히 손을 놓지 않습니다. 작은 연결고리를 유지합니다. 그 연결이 외로움을 막는 안전장치가 됩니다. 5. 건강을 방치하지 않는다. 솔직한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관계도 줄어듭니다. 몸이 아프면 만나기 싫어지고 나가기도 싫어집니다. 말년이 덜 외로운 사람은 건강을 운에 맡기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걷고 약을 제때 먹고 검진을 미루지 않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방치하지는 않습니다. 몸이 움직이면 마음도 움직입니다. 몸을 포기하면 마음도 같이 주저앉습니다. 노년의 안전장치는 보험이 아니라 생활습관입니다. 6. 집을 살아있는 공간으로 유지한다. 외로운 집은 소리가 없습니다. 불이 어둡고 식탁이 비어있고 공기가 무겁습니다. 말년이 편안한 사람은 집을 정리합니다. 창문을 열고 햇볕을 들이고 식탁을 닦습니다. 혼자여도 상 위에 식탁보를 깔고 밥을 차립니다. 공간이 정돈되면 마음도 덜 어지럽습니다. 집은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담습니다. 어지러운 집은 마음을 더 가라앉히고 정돈된 집은 사람을 다시 세웁니다. 7. 돈의 한계를 인정한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람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말년이 평온한 사람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을 인정합니다. 외로움은 쇼핑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고급 음식도 대화가 없으면 맛이 반입니다. 돈은 안전을 주지만 온기를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돈을 과신하지도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필요한 만큼 관리하되 마음의 안전장치는 사람과 습관에서 찾습니다. 오늘의 정리. 돈보다 중요한 노년의 안전장치는 일정한 생활 리듬, 자기를 위한 소비, 마음의 빚 정리, 작은 사회적 연결, 건강관리, 정돈된 생활 공간, 돈의 한계를 아는 태도, 통장 잔고는 마음을 편하게 해줄 수는 있어도 외로움을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외로움을 막는 건 살아있는 습관입니다. 5부. 말년이 유난히 쓸쓸해지는 사람들의 공통된 실수. 외로움은 하루아침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몰랐던 습관이 나이 들어 그대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말년이 유난히 쓸쓸한 사람들은 특별히 불행해서가 아니라 몇 가지 실수를 오래 반복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그 공통된 실수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내 이야기 같아도 너무 자책하지는 마십시오. 알면 바꿀 수 있습니다. 1. 관계를 미루는 실수. 젊을 때는 바쁩니다. 일하느라 바쁘고 자식 키우느라 바쁘고 돈 벌느라 바쁩니다. 그때 자주 하던 말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자. 시간 나면 연락할게. 그 나중이 결국 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는 멀어지고 이웃은 낯설어지고 형제도 뜸해집니다. 말년이 외로운 사람들의 공통점은 관계를 당장보다 언젠가로 미뤘다는 겁니다. 반대로 외롭지 않은 사람은 작게라도 이어왔습니다. 명절 문자 하나, 짧은 통화 한 번, 가끔의 안부. 큰 정성은 아니지만 끊기지 않았습니다. 관계는 대단한 사건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작은 반복으로 유지됩니다. 미루는 순간 틈이 벌어집니다. 그 틈이 나중에는 벽이 됩니다. 2. 자존심을 앞세운 실수. 나이 들수록 자존심이 단단해집니다. 내가 먼저 왜 연락해? 내가 먼저 사과해야 해? 그 자존심이 사람을 멀어지게 합니다. 외로운 말년을 맞는 사람들 중에는 먼저 손 내미는 걸 끝까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는 한두 번 시도하다가 포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다 변했어? 아닙니다.
관계는 누군가가 먼저 움직일 때 이어집니다. 말년이 덜 외로운 사람은 자존심을 조금 접습니다. 이기려고 하지 않고 이어가려고 합니다. 자존심은 지켰는데 사람을 잃으면 남는 게 없습니다. 3. 불평을 습관처럼 한 실수. 사람은 기운이 가는 곳으로 갑니다. 늘 불평이 많은 사람 곁에는 점점 사람이 줄어듭니다. 세상이 다 문제야? 요즘 애들은 다 틀렸어? 내가 제일 힘들었어? 처음엔 이해해줍니다. 하지만 계속되면 듣는 사람이 지칩니다. 말년이 유난히 쓸쓸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이 습관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외롭지 않은 사람은 불평을 하더라도 거기서 멈춥니다. 그래도 뭐 살아는 가네? 그래도 오늘은 날씨가 좋다. 이 한마디가 공기를 바꿉니다. 사람은 편한 공기 있는 곳에 머뭅니다. 4. 자기를 방치한 실수. 젊을 때는 자기를 돌볼 시간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가족이 먼저였고 일이 먼저였고 늘 뒤로 밀렸습니다. 그 습관이 노년까지 이어집니다. 밥을 대충 먹고 옷을 아무렇게나 입고 몸이 아파도 미룹니다. 그러다 점점 사람 만나는 게 부담이 됩니다. 외로움은 자기를 포기한 자리에서 커집니다. 말년이 덜 외로운 사람은 자기를 챙깁니다. 머리를 정리하고 옷을 단정히 입고 거울을 봅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자기는 자기를 봅니다. 자기를 소홀히 하면 삶도 소홀해집니다. 5. 모든 걸 자식에게 걸어둔 실수. 이건 아주 많습니다. 자식만 잘 되면 됐다. 나는 다 필요 없다. 그 말이 진심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노년의 공허함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식은 자기 인생을 삽니다. 연락이 뜸하다고 사랑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걸 인정하지 못하면 섭섭함이 쌓입니다. 그 섭섭함이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말년이 평온한 사람은 자식을 사랑하되 자기 삶도 따로 둡니다. 자식은 삶의 일부이지 전부가 아닙니다. 전부로 만들면 비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6. 변화를 거부한 실수. 세상은 변합니다. 기술도 바뀌고 사람 만나는 방식도 바뀝니다. 나는 그런 거 몰라? 그건 젊은 사람들 거야? 이렇게 선을 그으면 세상과 거리가 생깁니다. 외로운 사람 중에는 변화를 무조건 밀어낸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덜 외로운 사람은 완벽히 알지 못해도 조금은 배웁니다. 휴대폰을 배우고 새로운 방식으로 소통해보고 낯선 공간에도 가봅니다. 어색하지만 세상과 끈을 놓지 않습니다. 그 작은 끈이 마음을 연결해줍니다. 오늘의 정리. 말년이 유난히 쓸쓸해지는 실수는 관계를 미뤄둔 것, 자존심을 앞세운 것, 불평을 습관처럼 한 것, 자기를 방치한 것, 자식에게 전부를 건 것, 변화를 거부한 것. 외로움은 운이 나빠서 오는 게 아닙니다. 작은 습관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다행인 건 습관은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줄이면 말년의 분위기는 달라집니다. 6부. 말년이 편안한 사람들의 대화법. 사람이 떠나는 이유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상처가 쌓였거나 말이 불편했거나 만나고 나면 괜히 기운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자주 찾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과 있으면 편합니다. 부담이 없습니다. 괜히 마음이 가볍습니다.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대단한 지식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말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오늘은 말년이 덜 외로운 사람들이 대화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조언보다 공감을 먼저 한다.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자꾸 말이 앞섭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 요즘 젊은 것들은 이 말이 반복되면 사람은 점점 말을 줄입니다. 왜냐하면 대화가 아니라 평가를 받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말년이 편안한 사람은 조언을 바로 하지 않습니다. 먼저 묻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었겠네. 그랬구나, 쉽지 않았겠다. 공감은 사람을 열게 하고 조언은
사람을 닫게 할 때가 많습니다. 경험이 많을수록 말을 아끼는 사람이 곁에 사람이 남습니다. 2. 자기 이야기의 길이를 안다. 외로운 사람일수록 자기 이야기가 길어집니다. 과거 이야기, 고생 이야기, 억울한 이야기. 한두 번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늘 그 이야기면 듣는 사람은 숨이 찹니다. 말년이 덜 외로운 사람은 자기 이야기의 길이를 압니다. 핵심만 말하고 웃으며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너는 어때? 대화는 주고받아야 이어집니다. 한쪽만 계속 말하면 그건 대화가 아니라 독백입니다. 독백은 사람을 멀어지게 합니다. 3. 과거보다 현재를 묻는다. 옛날엔 말이야. 이 말로 시작하는 대화가 많아집니다. 그 시절 이야기는 소중합니다. 하지만 늘 과거로만 가면 젊은 사람들은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말년이 편안한 사람은 현재를 묻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 요새 일은 어때? 상대의 지금을 존중하면 대화는 살아있습니다. 과거는 추억이지만 현재는 연결입니다. 연결이 있어야 관계가 이어집니다. 4. 비교하지 않는다. 누구는 벌써 집 샀다더라? 너는 왜 아직? 옆집에는? 비교는 대화를 얼어붙게 합니다. 특히 자식이나 젊은 세대에게 비교는 상처가 됩니다. 말년이 덜 외로운 사람은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인정합니다. 너는 너 길이 있지? 잘하고 있다. 이 한마디가 관계를 지켜줍니다. 사람은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 곁에 남습니다. 5. 부정적인 말을 오래 붙잡지 않는다. 살다 보면 불평이 나옵니다. 몸도 아프고 세상도 빠르게 변하고 섭섭한 일도 생깁니다. 하지만 말년이 평온한 사람은 부정적인 말을 길게 끌지 않습니다. 툭 털어놓고 마무리합니다. 그래도 뭐 살아는가? 그래도 오늘은 밥이 맛있네. 대화의 끝을 밝게 정리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사람은 대화의 마지막 기분을 기억합니다. 마무리가 편하면 또 만나고 싶어집니다. 6. 고맙다는 말을 아끼지 않는다. 노년의 관계를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은 감사 표현입니다. 와줘서 고맙다. 전화해줘서 고맙다. 네가 있어서 든든하다. 이 말을 쑥스러워서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전해지지 않습니다. 말년이 외롭지 않은 사람은 고마움을 숨기지 않습니다. 감사는 관계를 단단하게 묶는 끈입니다. 작은 말이 큰 외로움을 막습니다. 7. 침묵을 불편해하지 않는다. 모든 순간을 말로 채우려 하면 대화가 지칩니다. 말년이 편안한 사람은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같이 앉아 있어도 차를 마셔도 말이 잠시 멈춰도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편안한 침묵은 관계가 안정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외로운 사람은 침묵을 두려워하고 단단한 사람은 침묵을 견딥니다. 이 차이가 말년의 분위기를 바꿉니다. 정리. 말년이 덜 외로운 사람들의 대화법은 조언보다 공감을 먼저 한다. 자기 이야기의 길이를 안다. 과거보다 현재를 묻는다. 비교하지 않는다. 부정적인 말을 길게 끌지 않는다.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한다. 침묵을 불편해하지 않는다. 말은 관계를 살리기도 하고 끊어지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의 힘은 더 커집니다. 조금만 바꿔도 곁에 남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7부. 말년이 더 단단해지는 마음 관리법.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이 무너지면 사람은 금방 외로워집니다. 반대로 상황은 힘들어도 마음이 단단하면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년이 편안한 사람과 늘 허전한 사람의 차이는 환경보다 마음을 다루는 방식에 있습니다. 오늘은 말년을 단단하게 만드는 마음 관리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감정을 숨기지 말고 흘려보낸다. 많은 분들이 속마음을 꾹 누릅니다. 이 나이에 뭘? 이 정도는 참아야지. 참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섭섭함, 서운함, 질투, 억울함 쌓이면 딱딱해집니다.
말년이 단단한 사람은 감정을 인정합니다. 내가 좀 섭섭했구나. 오늘 괜히 기분이 가라앉네. 이 한마디가 마음을 숨쉬게 합니다. 감정을 부정하면 마음이 다치고 인정하면 흘러갑니다. 외로움도 흘려보내야 옅어집니다. 2. 기대를 줄이면 마음이 가벼워진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큽니다. 자식이 더 자주 오길 기대하고 친구가 더 챙겨주길 기대하고 세상이 나를 알아주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기대는 상대에게 맡기는 마음입니다. 말년이 덜 외로운 사람은 기대를 조금 줄입니다. 오면 반갑고 안 와도 괜찮다. 있으면 고맙고 없어도 산다. 이 태도가 마음을 지켜줍니다. 기대를 줄이면 작은 일에도 고마움이 생깁니다. 고마움은 외로움을 밀어냅니다. 3. 혼자 있는 시간을 훈련한다. 혼자는 처음엔 낯섭니다. 식탁에 마주 앉을 사람이 없고 TV를 봐도 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을 계속 피하면 두려움은 더 커집니다. 말년이 단단한 사람은 혼자를 훈련합니다. 혼자 산책하고 혼자 카페에 앉고 혼자 영화도 봅니다. 처음엔 어색하지만 몇 번 지나면 편해집니다. 혼자를 견디지 못하면 누군가에게 매달리게 됩니다. 혼자를 견딜 수 있어야 관계도 건강해집니다. 4. 후회를 오래 붙잡지 않는다. 살다 보면 후회가 있습니다. 그때 더 잘할 걸, 그 말은 하지 말 걸, 조금만 참을 걸. 하지만 후회는 이미 지난 시간에 머무는 일입니다. 말년이 편안한 사람은 후회를 교훈으로만 남깁니다.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지. 그 덕분에 배웠다. 후회를 반복하면 마음이 닳습니다. 이미 끝난 일을 매일 다시 꺼내면 오늘이 사라집니다. 말년은 남은 시간을 사는 시기입니다. 지난 시간을 다시 사는 시기가 아닙니다. 5. 자기 자신을 미워하지 않는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외로운 사람 중에는 자기 자신을 오래 미워해온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왜 그 모양이었을까?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살았을까? 이 말이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말년이 단단한 사람은 자기를 용서합니다. 완벽하지 않았어도 실수했어도 그때는 그 나름대로 살았다고 인정합니다. 자기를 미워하면 세상도 차갑게 느껴집니다. 자기를 받아들이면 세상도 조금은 부드러워집니다. 6. 작은 기쁨을 의식적으로 찾는다. 노년의 하루는 크게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의식적으로 기쁨을 찾아야 합니다. 햇볕이 따뜻한 오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 한 그릇, 창밖에 핀 작은 꽃. 말년이 편안한 사람은 이 작은 장면을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아, 좋다. 이 말을 속으로라도 합니다. 작은 기쁨을 모으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외로움은 공백에서 자라고 기쁨은 그 공백을 채웁니다. 7. 마음을 단순하게 정리한다. 나이가 들수록 복잡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끝없이 분석할 필요 없습니다. 말년이 단단한 사람은 생각을 단순하게 정리합니다. 아, 그럴 수도 있지.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다. 생각을 길게 끌지 않습니다. 생각이 길어질수록 외로움도 깊어집니다. 단순함은 마음을 가볍게 합니다. 8부. 말년이 더 따뜻해지는 인간관계 거리 조절법.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가까워도 힘들고 너무 멀어도 쓸쓸합니다. 말년이 편안한 사람은 사람을 잘 고르는 게 아니라 거리를 잘 맞춥니다. 이 거리 하나가 노년의 온도를 바꿉니다. 오늘은 붙잡지 않아도 따뜻하고 끊어내지 않아도 편안한 관계의 거리 조절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자식과는 기대보다 여유. 자식은 가장 가깝고 그래서 가장 서운한 존재입니다. 전화가 뜸하면 서운하고 찾아오지 않으면 서글픕니다. 하지만 자식은 이제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말년이 단단한 부모는 자식을 내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어른으로 대합니다. 조언은 짧게, 간섭은 적게, 응원은 크게. 알아서 잘하겠지. 이 말 한마디가 관계를 살립니다. 자식은 부담이 느껴지면 멀어지고 편안하면 가까워집니다.
기대 대신 여유를 두면 서운함이 줄어듭니다. 2. 친구와는 횟수보다 깊이. 노년이 되면 친구 수가 줄어듭니다. 연락이 끊긴 사람, 멀어진 사람, 먼저 떠난 사람. 그래서 더 서운합니다. 하지만 말년이 편안한 사람은 친구의 수를 세지 않습니다. 깊이를 봅니다. 자주 못 만나도 한 번 만나면 속이 풀리는 사람, 오래 연락 없어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 이런 한두 명이면 충분합니다. 관계는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편안한 사람이 몇 명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3. 배우자와는 말의 온도 낮추기. 함께 오래 산 사람일수록 말이 거칠어지기 쉽습니다. 그걸 아직도 몰라? 또 그 소리야? 익숙함이 존중을 깎아냅니다. 말년이 따뜻한 부부는 말의 온도를 낮춥니다. 조금 천천히 말하고 조금 부드럽게 말합니다. 이 나이엔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조용히 넘어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말은 짧게 던지면 칼이 되고 부드럽게 건네면 담요가 됩니다. 4. 이웃과는 가볍지만 꾸준하게. 이웃은 너무 깊어도 피곤하고 너무 멀어도 단절됩니다. 말년이 편안한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를 가볍지만 꾸준하게 유지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짧은 인사 한마디. 날씨 춥죠? 식사하셨어요? 이 작은 교류가 고립을 막아줍니다. 큰 도움은 아니어도 얼굴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게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5. 서운한 사람은 조용히 거리두기. 살다 보면 유난히 피곤한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고 오면 기운 빠지는 사람, 늘 불평만 하는 사람, 남 이야기만 하는 사람. 말년이 단단한 사람은 싸우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거리를 둡니다. 연락을 줄이고 만남을 줄이고 마음을 덜 씁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노년의 에너지는 소중합니다. 누구에게 쓸지 선택해야 합니다. 6. 혼자라고 고립되지는 않는다. 혼자 사는 것과 고립된 것은 다릅니다. 말년이 따뜻한 사람은 혼자 지내도 세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동네 모임, 취미활동, 경로당, 봉사.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사람 얼굴을 보는 것. 그게 마음을 지탱합니다. 관계는 많이 엮이는 게 아니라 적당히 연결되는 겁니다. 7.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존감. 거리를 잘 맞추는 사람은 자존감이 있습니다. 나는 나대로 괜찮다. 이 마음이 기본입니다. 자존감이 낮으면 붙잡게 됩니다. 버림받을까봐 매달리고 참고 눈치를 봅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존중하면 과하게 매달리지 않습니다. 가까워도 흔들리지 않고 멀어져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8. 관계의 온도는 결국 내가 만든다. 사람이 나를 차갑게 대한다고 내가 꼭 차가울 필요는 없습니다. 누가 무심해도 나는 따뜻할 수 있습니다. 말년이 편안한 사람은 상대의 태도에 자신을 다 맡기지 않습니다. 관계의 온도를 스스로 조절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래도 나는 부드럽게. 이 여유가 마음을 지켜줍니다. 9. 말년을 단단하게 만드는 돈과 생활 습관.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철학보다 현실이 중요해집니다. 아무리 마음이 단단해도 생활이 불안하면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통장 잔고, 병원비, 생활비. 이 세 가지가 마음을 흔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돈이 많다고 다 편안한 건 아닙니다. 적어도 단단하게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금액이 아니라 관리 습관입니다. 오늘은 말년을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는 돈과 생활 습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새는 걸 막는다. 노년의 소비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돈은 조금씩 사라집니다. 습관처럼 나가는 구독료, 쓸데없이 쌓이는 건강식품, 필요 이상으로 큰 경조사비. 말년이 단단한 사람은 돈을 크게 벌지 않아도 새는 구멍을 막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통장을 천천히 들여다봅니다. 이건 왜 나갔지? 이건 줄일 수 있겠네. 돈은 관리하는 사람에게 남습니다.
모른 척하면 조용히 빠져나갑니다. 2. 생활 수준을 무리해서 유지하지 않는다. 젊을 때 살던 방식 그대로 끝까지 유지하려 하면 버겁습니다. 체면 때문에, 남들 눈 때문에 과한 소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년이 편안한 사람은 생활 수준을 자기 형편에 맞게 낮춥니다. 작은 집이면 어떻습니까? 소박한 밥상이면 어떻습니까? 편안하면 됩니다. 생활 수준을 낮추는 건 패배가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무리하지 않는 삶이 오래 갑니다. 3. 현금 흐름을 단순하게 만든다. 복잡한 투자, 잘 모르는 상품, 남의 말만 듣고 넣은 돈. 이게 불안을 만듭니다. 말년은 공격이 아니라 안정이 우선입니다. 말년이 단단한 사람은 돈 구조를 단순하게 만듭니다. 고정 수입이 얼마인지, 고정 지출이 얼마인지 딱 정리해 둡니다. 복잡하면 불안합니다. 단순하면 마음이 편합니다. 돈은 속도가 아니라 안정입니다. 4. 병원비를 현실로 인정한다. 많은 분들이 병원비를 생각하기 싫어합니다. 하지만 피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년이 편안한 사람은 건강을 막연히 낙관하지 않습니다. 정기 검진을 받고 약을 제때 챙기고 몸을 관리합니다. 아픈 뒤에 큰 돈 쓰는 것보다 미리 관리하는 게 훨씬 싸게 먹힙니다. 건강은 돈을 아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5. 작은 수입을 끊지 않는다. 퇴직했다고 완전히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큰 돈이 아니어도 됩니다. 취미를 살린 작은 일, 가벼운 아르바이트, 재능을 나누는 활동. 말년이 단단한 사람은 작은 수입의 흐름을 유지합니다. 금액보다 중요한 건 나는 아직 쓸모 있다는 감각입니다. 이 감각이 자존감을 지켜줍니다. 돈은 마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입이 완전히 끊기면 자신감도 같이 줄어듭니다. 6. 빚은 가능하면 정리한다. 말년의 빚은 마음을 짓누릅니다. 이자는 조용히 체력을 갉아먹습니다. 말년이 편안한 사람은 가능한 한 빚을 줄입니다. 남에게 빌려준 돈도 지나치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돈 문제는 관계를 망가뜨리기 쉽습니다. 말년은 관계도 통장도 단순한 게 좋습니다. 7. 돈 이야기를 피하지 않는다. 어떤 가정은 돈 이야기를 금기처럼 여깁니다. 자식과도 재산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일이 생기면 더 큰 혼란이 옵니다. 말년이 단단한 사람은 재정 상황을 미리 정리해 둡니다. 통장 위치, 보험 내용, 중요한 서류. 이걸 정리해 두는 건 불길한 게 아닙니다. 남은 사람을 위한 배려입니다. 돈을 말할 수 있어야 돈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8. 비교를 멈춘다. 누구는 건물이 있고, 누구는 연금이 많고, 누구는 자식이 잘 삽니다. 비교는 마음을 가장 빨리 무너뜨립니다. 말년이 편안한 사람은 남의 형편을 자기 기준으로 가져오지 않습니다. 나는 이 정도면 됐다. 이 말이 마음을 지켜줍니다. 돈은 끝이 없습니다. 비교하면 영원히 부족합니다. 9. 하루 루틴이 돈을 지킨다. 생활 습관은 돈과 직결됩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면 생활이 흐트러집니다. 식사가 불규칙하면 건강이 무너지고 병원비가 늘어납니다. 말년이 단단한 사람은 하루 루틴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스트레칭, 간단한 산책, 정해진 시간 식사, 규칙적인 생활은 충동 소비를 줄이고 건강을 지킵니다. 결국 돈을 지키는 길입니다. 10부 말년을 더 빛나게 만드는 마지막 준비. 우리는 태어나는 준비는 못했어도 떠날 준비는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꺼내면 괜히 분위기가 가라앉는다고 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준비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커지고 정리하면 마음이 오히려 편해집니다. 말년이 단단한 사람들은 끝을 무섭게 보지 않습니다. 끝을 정리의 시간으로 봅니다. 오늘은 말년을 더 빛나게 만드는 마지막 준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
남길 것과 버릴 것을 정리한다. 집을 둘러보십시오. 옷장, 서랍, 창고. 오래 입지 않은 옷, 언젠가 쓰겠다며 쌓아둔 물건들. 말년이 편안한 사람은 조금씩 정리합니다. 이건 이제 됐다. 이건 필요한 사람에게 주자. 물건을 정리하면 마음도 정리됩니다. 쌓아두는 건 불안이고 정리하는 건 결단입니다. 비워야 가벼워집니다. 이 마음의 빚을 갚는다. 살다 보면 마음에 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고마웠던 사람, 미안했던 사람, 서운했던 사람. 말년이 단단한 사람은 이걸 오래 끌지 않습니다. 전화를 한 통 하든 짧은 문자를 보내든 마음을 전합니다. 그때 고마웠어. 미안했다. 이 한마디가 10년 묵은 돌덩이를 내려놓게 합니다. 마음의 빚은 갚고 가는 게 좋습니다. 3. 내 뜻을 분명히 남긴다. 아무 준비도 없이 갑자기 상황이 오면 남은 사람들이 더 힘듭니다. 말년이 편안한 사람은 자기 뜻을 분명히 해둡니다.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선택을 원하는지 간단하게라도 적어둡니다. 이건 불길한 일이 아닙니다. 배려입니다. 정리된 사람은 마지막까지 품위가 있습니다. 4. 하루를 마지막처럼은 아니어도 소중하게 매일을 마지막처럼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너무 피곤합니다. 하지만 당연하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밥 한 끼, 햇빛 한 줄기, 전화 한 통. 말년이 빛나는 사람은 이 작은 순간을 함부로 넘기지 않습니다. 오늘도 괜찮았다. 이 말이 하루를 채웁니다. 5. 두려움을 혼자 키우지 않는다. 밤이 되면 괜히 생각이 많아집니다. 건강 걱정, 미래 걱정, 혹시 모를 상황들. 말년이 단단한 사람은 두려움을 혼자 끌어안지 않습니다. 친구에게 말하고 가족에게 털어놓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도 받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두려움은 커지고 말하면 반으로 줄어듭니다. 6. 나는 충분히 잘 살았다고 인정한다.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조금 더 잘할걸? 조금 더 모을걸? 아쉬움은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 그 자체가 대단한 일입니다. 말년이 빛나는 사람은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나는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 완벽하진 않았어도 도망치진 않았고 나름대로 버텨왔습니다. 이 인정이 마지막 자존감을 지켜줍니다. 7. 죽음보다 삶을 더 자주 생각한다. 마지막 준비를 한다고 해서 매일 죽음을 떠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정리를 해두면 죽음 걱정이 줄어들고 삶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말년이 단단한 사람은 오늘을 더 많이 생각합니다. 오늘 무엇을 먹을지, 누구를 만날지, 어디를 걸을지. 준비는 삶을 놓기 위함이 아니라 삶을 더 편하게 붙들기 위함입니다. 8. 좋은 기억을 자주 꺼낸다. 힘들었던 기억보다 웃었던 기억을 꺼내십시오. 아이들 어릴 적 모습, 젊은 날의 여행, 함께 웃던 순간들. 기억은 마음의 재산입니다. 말년이 빛나는 사람은 좋은 기억을 자주 꺼냈습니다. 그 기억이 외로움을 덜어줍니다. 9. 끝까지 품위를 지킨다. 품위는 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태도에서 나옵니다. 누군가에게 화풀이하지 않고 불평만 늘어놓지 않고 남 탓만 하지 않는 것. 말년이 단단한 사람은 끝까지 자기 태도를 지킵니다. 이 태도가 사람을 남깁니다. 제작 AI 할매 이야기방. 본 영상은 AI 기반 창작을 활용해 대본 구성 편집까지 100% 자체 제작되었습니다.